반갑습니다. 지금 소개받은 양곡고등학교 기숙사부장 김태욱입니다. 근데 저렇게 심적 부담을 주니까 제가 참 좀 긴장이 됩니다. 여기 6시간 제가 여기 감금됐다 지금 나온 거거든요. 자, 아무래도 양곡고등학교 기숙사 학생들이 왜 그렇게 대학 입시에서 좋은 성적을 내느냐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5가지 교육 프로그램으로 이 학생들이 학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시설 엄청 궁금해 하시고요. 저한테 문의도 많이 오시고, 근데 아무래도 코로나19 상황이라 못 보여드리는 점은 참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잠시 설명을 드리면요. 기숙사 동량간 건물이 4층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1층은 체력 단련실. 그래서 대학 입시 3년 동안은 사실 체력이 국력이고, 체력을 바탕으로 해서 꾸준히 공부했을 때 좋은 성적을 내는 거죠. 그래서 휴게실이 있고 소학습실이 있고 그다음에 모둠 학습실이 1층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층에 남자 기숙사가 있는데요. 3층엔 여자 기숙사가 있고요. 모양은 형태는 똑같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학습실에서 40명이 자율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의 일과 중에 7교시가 끝나면 4시 45분이 됩니다. 담임 종례를 하고 4시 50분에 학생들은 본관 통로를 통해 가지고 기숙사로 오게 됩니다. 잠시 와서 뭐 책가방을 좀 놓는다거나 생활실에 두고 학습실에 모여서 5시 30분에 저녁을 먹고요. 6시 1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자율학습을 합니다. 게다가 뭐 화장실을 갈 친구는 이제 조용히 그 층에 있는 화장실 가면 되고요. 그다음에 걱정하시는 분들은 이제 혹시 그럼 학원은 못 가느냐? 학원도 정해진 시간에 자유롭게 가서 수강하고 다시 돌아오고 이런 과정을 거치죠. 그리고 이제 11시 40분에는 이제 저녁 인사를 하고 취침을 하게 되는데요. 과연 아이들이 잘까요? 절대 안 자죠. 왜냐하면 각 교과목 수행평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또 경쟁 또 공부 열심히 하려고 하는 애들이 모여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새벽 2시까지 하고 뭐 저희가 건강 걱정해서 자라 해도 안 자고 이 아이들이 또 금요일까지 열심히 공부하다가 저녁 9시가 되면 이제 사랑하는 아버지 엄마 품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또 얘네들이 집에 가서 또 살까요? 놀까요? 안 놀다고 부모님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자, 그렇게 서로 경쟁을 하면서 이제 복도를 경계로 생활실이 있고 컴퓨터실이 있고 이렇게 돼 있고요. 4층에는 급식실이 있고, 자, 모든 게 한 건물 안에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결국 5개의 교육 프로그램은 뭔가 이렇게 이제 보시면 저는 이제 국어 교사이기 때문에 영어를 잘 모르는데요. 근데 그 영어 앞자를 따가지고 발음이 어떻게 묘하게 쉼 비슷하게 뭔가 힐링 느낌도 나고, 공부만 하면 아이들이 지치잖아요. 그래서 학습, 그다음에 또 인문학적인 소양 필요한 그 특강도 좀 듣고요. 그다음에 대입 상담. 그래서 뒤에 이제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그다음에 또 4차 산업기술, 지금은 융복합이거든요. 어느 한 분야만 뛰어나도 안 되고, 우리 아이들은 공부만 하지 말고 이러한 것들도 체험 활동을 통해서 아니면 특강을 통해서 능력들을 향상시키는 활동들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이들 스스로가 또 교사들하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문과 쪽에 대학 과가 한 30여 개가 되고요. 이과 쪽은 30여 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혹시 이제 아이들이 3년간 성장하면서 나는 대학만 어느 대학 가겠다가 아니라 어느 전공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 그 전공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모여서 심화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하나하나 구체화시켜서 말씀을 드리면요. 학습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학부모님들은 뭐 큰 자녀가 또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애가 지금 첫 애일 수도 있는데요. 중학교까지 공부는 사실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2주 전부터만 공부하면 웬만한 성적은 다 나옵니다. 근데 고등학교는 절대 그렇게 해서는 낭패를 보기 딱 십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숙사 애들은 만 시간의 법칙에 도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학교 일과 중으로 7시간 공부를 하고요. 기숙사에 와서 5시간 반 정도의 자율학습 아니면 뭐 학원 수강 아니면 인강 강의를 듣는다거나 이게 매일 확보가 되는 겁니다. 이 시간이. 그래서 따져보시면 한 학년에 한 3,400~500시간, 그 다음에 얘네가 집에 가서도 공부를 또 하니까요. 그 다음에 2학년 때도 한 3,400시간, 3학년. 이렇게 성장을 한다면 이 아이들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우수 대학을 가는 애들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학년 학생에 한해서 아무래도 영어 수학이 딸릴 겁니다. 그래서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주당 2회에 걸쳐서 영어 수학 특강을 시킵니다. 이 학생들을. 요건 이제 김포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으로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부 강사 3분을 초빙해서 그분들이 자녀들의 그 학습법이 잘못된 거 이런 것들을 발견해서 올바른 학습법을 이 학생이 유지하도록 그런 어떤 활동들을 해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갔지만 좀 이어서 한다면 2학년 학생들에 한해서는 수도권 쪽의 그 대학 교수님이 재능기부 차원에서 아이들 수학 특강을 좀 해주십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약간 수익자 부담이 있는 거라서 그건 추후에 상담할 때 말씀드리기도 하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인문학 관련한 이야기인데요. 인권 독서 토론이라고 그래가지고 외부 강사가 와서 독서 토론 수업을 해줍니다. 근데 이제 토론의 힘이 여러분 부모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요. 대학 입시에 있어서 수시 면접 이런 거에 있어서 이 토론 자녀의 그 토론 능력이 향상되면은 뭐 대학 교수 앞에서도 대학 입사관 앞에서도 우리 자녀들이 아주 여유 있게 자신감 있게 자기가 질문자의 의도대로 이야기를 잘해서 합격에 가까이 가게 되는 그런 능력들을 쌓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공부만 너무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식물도 가까이 하고 꽃도 가까이 하고 꽃공예 특강도 좀 듣고 그 다음에 실제 꽃공예도 좀 하고 그러면서 공부로 인한 어떤 압박감이나 이런 것들도 좀 이겨내는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요. 외부 경기도권에 그 다음에 이제 대학 입시를 이제 많이 다뤄보신 분들을 초빙해가지고 한 10몇 분 정도를 초빙해서 우리 기숙사 학생들 이 아이들이 주로 상담을 받습니다. 이제 이게 뭐냐면 본인의 어떤 진로 적성이나 이런 것들을 몰라요. 아마 부모님들도 기억나실 거예요. 학력고사 세대도 계시고 수능 세대는 안 계시라고 보는데요. 고3 때 거의 진로가 결정되셨지 않습니까? 이제 이건 사실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우리 애들은 1학년 때부터 자기의 어떤 그 적성이 어디에 가깝고 뭐 진로는 어디가 적합하고 뭐 이러한 것들을 외부 강사의 면담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알아내고 또 본인도 내가 몰랐던 이러한 어떤 것들도 발견하게 되는. 그다음에 또 입시 컨설팅도 듣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입시 상담이 왜 중요하냐면요. 사실은 본교 교사들이 다 그걸 수행해 냅니다. 근데 이제 저희 프로그램은 사실 김포시에서 많이 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외부 강사에게만 그 강사비가 지급이 돼요. 이제 그런 측면도 있고 이제 그건 그것이고 수능 성적이 나왔을 때도 입시 컨설팅을 어떻게 받냐에 따라서 똑같은 점수인데도 이 아이가 대학을 가고 뭐라 그럴까 조금 보다 더 나은 대학 뭐 그런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 그런 게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아이들은 자신의 진로 적성도 찾고 뭐 나아갈 방향, 뭐 방향성 같은 것도 찾으면서 공부를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요 맨 밑에 보면 아까 그 나왔던 그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이 다 기숙사 출신인데요. 이 아이들이 이제 방학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뭐 진로 특강도 해주고 아마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학생들이 생활하는 것보다도 자기보다 한 2, 3, 4년 선배들이기 때문에 더 친밀감도 높고 그 다음에 동기부여도 엄청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저 언니, 저 오빠 뭐 나보다 뭐 별 볼이 없어 보이는데 뭐 거기 갔어? 그럼 나라고 못 갈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다음에 이제 이 또 졸업생 애들이 자기들이 뭐 특별히 많은 수당을 주질 않아요. 근데도 막 자발적으로 와서 뭐 일과 중에도 하겠다고 이런 애들도 있고. 그래서 아마 입시 명문고라는 게 보면 이렇게 이미 대학 가고 사회에 진출한 선배들하고 재학생하고의 이런 만남도 많은 동기부여를 제공해 주기도 하고 아주 유익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건 아까 말한 이제 꼭 인문학만 우리가 그 능력을 갖고 있으면 안 되고요. 4차 산업기술과 관련된 어떤 융복합적인 이러한 활동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일본의 소프트뱅크 뭐 손정희 회장이 한국에다 보니까 한국에 오면 한국 재벌들을 불러놓고 항상 하는 얘기가 앞으로는 AI다 뭐 이렇게 말을 했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본교는 정보교과도 실제 교과에서 수업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특강 같은 것들이 가능하게 하고요. 또 아이들이 실제 전동 카트도 만들어 가지고 실제 타고 다니면서 뭐 미래 뭐 산업공학과를 간다거나 뭐 자동차 공학과를 간다거나 뭐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전공 심화 관련해서 요건데요. 요건 이제 외부 강사를 많이 초빙을 해야 되는데 이제 요건 좀 쉽지가 않은 부분이라서 아이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 자기 전공 뭐 문과 쪽으로 30개, 이과 쪽으로 30개 이런 것들을 스스로 아까 그 상담을 통해서 자기의 적성을 발견한 친구들이 뭐 논문을 같이 놓고 뭐 주제 토론을 한다거나 그런 활동들을 하고 교사들도 함께 참여하면서 학생들의 어떤 그 활동들을 향상되도록 도와주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생기부에 반영될 측면이 있다면 저희들은 이제 철저하게 그런 활동들을 생기부에 반영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부모님들은 제일 걱정하시는 게 양곡고를 오고 싶다. 근데 와도 기숙사에는 꼭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할당된 숫자는요, 남학생 16명, 여학생 16명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원거리, 그러니까 지금 재학 중인 중학교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고천 중이면 40점이고요.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중학교 내신은 25%만 반영한다는 거. 그 다음에 자체평가 35% 반영하는데요. 요 국영수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뭐 얘네들의 어떤 수월성 능력을 평가하는 게 아니고 지금 자녀들이 중3 2학기를 지금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중3 2학기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그 정도 난이도, 물론 뭐 중학교마다 난이도는 다르겠지만 그냥 우리가 저기 평균 내가지고 그 정도의 난이도로 국영수 문제를 봅니다. 그리고 이제 EBSI에 회원가입하시면 거기에 매년 고1 모의고사 3월 모의고사 문제집이 있어요. 정답하고요. 그게 중3 때 그 실력을 묻는 거거든요, 사실은. 예, 그런 시험 문제를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본교는 12월 9일 날 이제 원서를 접수합니다. 요때 연동해서 기숙사 희망하시는 학부모님은 저희가 이제 다 그걸 나중에 공개할 건데요. 같이 원서 접수하시면서 기숙사를 희망하시게 되면 대략 한 80여 분이 희망하시더라고요. 매년 보면. 그래서 기숙사 입사 시험을 1월 5일 날 오후 2시에 그래서 12월 15일 날 원서 접수하시고 기숙사까지 희망하셨다면 그 학생에 한해서 합격했다면 그 중학교 중산부장한테 저희가 공문을 보냅니다. 이 학생은 양곡고에 합격한 학생이고 기숙사 시험이 1월 5일이니까 이 학생을 보내달라. 그래서 2시부터 본교 3학년 교실 3교실에서 시험을 봅니다. 2시부터 국어, 영어, 수학 요 순서대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1월 9일 날 합격자를 발표하고요. 요건 관내 중학교로 다 공문 보내드리고 아니면 뭐 휴대전화에 문자로 보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1월 9일 날 1월 10일이 무슨 이게 뭐냐면요. 이제 1학년인데 의욕은 앞서가지고 그냥 양곡고 기숙사를 들어가겠다 했는데 막상 합격은 하고 났는데 이제 어머니 아버지랑 떨어지는 게
분리불안 이런 증상이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게 또 공동체 생활이다 보니까 뭔가 이거 내가 과연 이 수많은 학생들하고 같이 생활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24시간 공동체인데 뭐 이런 두려움 때문에 저는 못하겠어요. 뭐 이런 친구가 간혹 한 명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학생들은 그러면 그 의견을 받아서 아닌 걸로 하고 그 뒤에 차점자 학생한테 연락을 주는 과정을 거치고요. 근데 이런 과정을 다 거친 다음에는 3월 1일 날 오후 7시에 기숙사로 입사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최근에 코로나19 상황이 재확산 조짐도 보이고요. 그래서 부모님들과 함께하는 입사식은 어려울 것 같고 자녀만 보내주시고 간단한 뭐 생활실에 자녀 매트리스 뭐 까는 거 뭐 도와주시고 뭐 베개 뭐 이런 거 도와주시고 부모님들은 그냥 댁으로 가시면 그 자녀들을 데리고 저희가 바로 입사식을 하고 뭐 하면서 이제 바로 기숙사 생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완벽한 답은 못 드렸고요. 좀 이따 요 상담 부스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릴 테니까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그때 물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